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의정부 지역 민관이 재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짓고 있는 하남시를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킹그룹 의정부 지역 시민단체와 김동근 시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하남 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인데요. 이번 방문은 재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짓고 있는 지역을 하고 싶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를 의정부시가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하루 처리 용량 3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하루 5만 5천 톤인데요. 완공 예정일은 2024년, 사업비는 총 958억 원으로 지역 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와 하남도시공사 그리고 하남시가 사업비를 분담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사업비를 줄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의정부시의 시설 전면 현대화가 아닌 시설 개선, 즉 개량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죠. 시민단체와 의정부시는 재정으로 증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둘러보며 의정부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네, 재정사업의 현장을 둘러봤는데 재정사업을 바탕으로 워킹그룹도 두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단체 측이 의정부시에 요청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시민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는데 당시 예상 사업비가 약 2,500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는 전면 재건축이 아니라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비용을 축소해 사업을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 개선으로 재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등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게 용역을 맡길 것도 함께 제안했는데요. 의정부시는 27일 오후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답변을 준비하면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정부시는 당초 민간 투자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른 거거든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만약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 경우 민투사업을 추진해온 해당 업체가 피해를 주장하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정부시 내부에서는 행정 시스템상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사업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어려움을 강조하고도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이번에 제안한 용역이 완료된다면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5.5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확정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요. 시군별로는 7.38% 하락한 동두천시가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가평군과 연천군, 양주시, 의정부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경기도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자동차 역시 동상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또 교통 가혹 조건들이 겹쳐서 2차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렇게 추운 날 차에 타다 보면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부터 듭니다. 한파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과 관리, 무엇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전기차나 휘발유, 디젤차 할 것 없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화학적 성능에 의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이 20, 30%가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하던 이 배터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시동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밤샘 주차를 할 때에는 이런 지하나 옥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야외에 주차를 할 때는 벽 쪽이나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주차를 해서 최소한의 보온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겨울철 한파 대비 배터리가 고장 1순위니까 배터리 점검하시고, 특히 5년 지난 차량 그리고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긴급 출동을 했던 차량들은 요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한파가 좀 극심한 날에는 주행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열 공회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차를 옥내 주차를 해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밤새 보온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렇게 공회전이라든지 예열이 필요 없지만, 야외 같은데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영하 10도면 밤 사이에 체감 20도, 3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동을 걸고 1분 이내에 예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출발할 때 서행을 해서, 서행보다 더 천천히 가는 저행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최근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음에도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건데, 이렇게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파 뒤에 눈이 오고 그 눈이 영하 10도 정도 돼서 얼어붙는 빙판길이 됐을 때에는 이 자동차가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해도 무력해지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빙판길,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이 되는 1차 사고는 접촉사고지만, 이렇게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오던 자동차에 의해서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되는 요주의 도로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터널 부근, 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며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온차로 그 출입구에 이렇게 블랙아이스 도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교량 위, 그리고 산간도로, 그리고 해안도로 같은 데는 블랙아이스 도로가 많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갈 때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하고,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차가 미끄러져서 1차 추돌 사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제동을 삼가하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주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줍니다. 시는 총 예산 4억 6,200만 원을 들여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 2,276명에게 20만 원짜리 양주사랑 상품권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 말에, 4월에 신청하면 5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민등록을 함께 둔 양육자가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 소속 김민선 선수가 지난 20일 2023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00m 금메달에 이어 여자부 500m 혼성 릴레이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주종목인 여자부 500m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보유하고 있는 김민선 선수는 38초 53의 트랙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혼성 릴레이에서 성남시청 안현준 선수와 함께 출전해 3분 10초 8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와 잠실 광역환승센터로 오가는 G6000번, G6100번 출퇴근 버스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조치로 의정부시는 버스 혼잡 개선과 승차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운행은 G6000번과 G6100번 출퇴근 각 1회 총 4회이며 G6000번의 경우 출퇴근 전세 버스를 임시 운행 후에 상반기 중에 2층 버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